인간관계 기본칙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라. 둘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것이 인간관계 기본 원칙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십자형 인재는 뭐였습니까? T자형 인재, 전문성과 다양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영성, 감성을 가미해가지고 십자형 인재가 되면은, 저는 이게 십자형 인재가 돼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파고를 잘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나눔 연구 원장 양병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와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 하면은 인생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인생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의미를 보면은 한자 인생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생 그러잖아요. 날생자를 보면은 이게 소우자에 한일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외롭고 힘들다는 게 날생자 한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되는 거니까 혼자 살 수가 없다는 힘든 과정에 이제 사람인자. 사람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자는 더불어 사는 걸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살면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한자, 우리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노래 가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 연습.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 가족, 친척, 친지,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제 교수를 만나고 사회에 나가게 해서 만남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남을 잘 관리하면은 만남의 연속, 만남의 순간마다 이걸 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 만나는 것은 일생을 두고 만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시 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면 만남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제하에서 한번 인간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말하면 쉬운 것 같지만은 또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왜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나쁜 사람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나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교도소가 이런 분들, 이게 뭐 우리가 나쁜 사람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려면 나쁜 사람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은 인간관계는 나쁜 사람, 나만 생각하면은 이게 힘들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를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면 정말 우리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시대인데 이때는 인간관계는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시대에 넣어서 인간관계는 역시 사람의 마음, 인문학,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는 뭐 옛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인간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운 거는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 마음을 알 수 없고,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관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기 쉽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해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인간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의 유형을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직장에 가면은 이제 인사 평가를 합니다. 이건 태도과 능력국과 업적국과 이래 가지고 태도를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업적을 평가하는데, 저는 태도를 한 항목 보고 능력과 업적을 합쳐서 능력으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태도와 능력을 가지고 1등은 뭐냐?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뭐 4등 꼴찌는 누구겠습니까? 태도가 나쁘고 능력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능력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태도와 능력을 놓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자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등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등은 태도가 좋은데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태도는 나쁘다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좀 이렇게 보면 능력이 좀 까칠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어떤지, 해서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태도가 좀 그래도 능력이 좋은 사람, 이걸 선호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태도가 좋으면은 능력 개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표를 보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2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래서 태도와 능력, 이거는 예나 직업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금률이 있는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를 황금률은, 이건 뭐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건 어떻습니까? 남을 대접하는 거,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칭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해서 서양에서는 황금률로 내려오고 있고, 자, 이런 황금률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이 바로 카네기입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8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렇게 황금률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다. 해서 이렇게 인간관계 기본칙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비난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비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 불평하지 말라. 둘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이 얼마, 지금 뭐 이건 변하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킨, 이것이 인간관계 기본 원칙의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이렇게 사람들과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미소를 지어라, 상대방 이름을 잘 기억하라.
경청하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사실 그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만나다가 뭐 전화 오면 막 휴대폰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그럴 때는 딱, 내가 지금 소중한 사람과 만나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다음에 전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전화 오면 일일이 받으면서 이런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도 이렇게 정말 논어에서 또 핵심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평생 동안 간직을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기소부력 물시여인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건 예수님 말씀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자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 핵심인 거죠. 내가 이렇게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이건 이렇게 동서양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인재상.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500년 얘기나 2000년 얘기나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인재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한일장 인재, 이거는 범용성 인재라고 하는데, 범용성 인재는 뭐죠?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은 알바는 뭐 전문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범용성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항상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I자형 인재는 I자처럼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한 분야를 깊게 파고가는 사람, 이게 전문가 I자형 인재입니다. 그리고 T자형 인재는 이제 I자형 인재에다가 한일자 합쳐서 T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문성에다가 이제 다양성을 겸비한 사람. 그러니까 전문성에 그리고 이게 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성을 자기가 키워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관련 다각화라고 하는데, 저도 제가 원래 노동경제학 박사 이제 경제학을 했는데, 노동경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동경제 노사 문제 이런 쭉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사관리, 뭐 임금관리, 리더십, 자기개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 필요한 그때 필요한 거를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이 T자 인재라는 것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T자 인재가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고 있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관련된 식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게 뭐죠? 초연결, 초융합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자 인재가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영성, 저는 이걸 십자형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십자가의 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뭐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 하면은 그런 뭐 구원의 역사 그런 거 있지만은 인재도 T자형에다가 영성. 메가트렌드 저자인 존 나이스미슨 그 미래학자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가 된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에 영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이 영성은 뭐냐? 정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은 감성 이런 것도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T자 인재에다가 영성, 감성을 합치면은
십자가 인재가 되는데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재도 그렇구나. T자형 플러스 영성, 감성 이런 게 십자형이고 또 십자는 어떻습니까? 이게 소통도 십자형 소통. 이제 이 소통이 중요해요. 이 협업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인재라는. 그래서 이 인재상은 소위 협업, 융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로 소통하는 사람.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형 인재 조건을 제가 이제 이걸 창의 융합형 인재다. 이래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업무 관련 지식 이게 언제나 항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 능력. 이제 우리가 입시처럼 이렇게 공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팀 프로젝트 이제 서로 협업이 가능할 때 팀이 중요한 사회. 그리고 멘토 멘티 이게 항상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도전하면 실패도 할 수 있으니까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게 소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어서 십자형 인재, 십자형 소통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십자형 인재, 또 십자 하나의 모델로 BTS 방탄소년단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우리 BTS, 우리의 자랑입니다. BTS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 세계 지금 뭐 BTS, 우리 한국은 BTS를 보유한 나라다 이러면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는 우리가 뭐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 뭐 1위를 계속 차지했고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을 받고 그러면서 또 외국 사람들이 한글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도 BTS 그 노래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한글로 부르는 거 보면서 정말 막 흥분하면서 이야, 정말 이렇게 이 BTS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구나. 이럴 정도로 BTS는 BTS가 움직이면은 역사가 된다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틀즈에 비유되면서 BTS 오면은 비틀즈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BTS도 사실은 출범은 힘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출범했는데 당시에는 7명이 출범을 하면서 중소돌이 뭡니까? 소위 기획사의 아이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JYP나 SM, YG와 같은 이런 대형 그런 데 출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아주 작은 그런 기획사이기 때문에 바로 중소돌이다. 또 흑수돌은 뭡니까? 흑수저 출신, 그러니까 지방 출신들이다. 이런 사실은 어떤 비아냥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뚫고 돼서 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이제 BTS가 됐습니다. 자, BTS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면서 가는 거 BTS 노래 저도 학생들에게 BTS 노래를 틀어주면 뭐 우리의 DNA, 뭐 다이너마이트, 러브 유어셀프 이런 등등 틀어주면 학생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우리 되게 교수님이 이렇게 이 젊은 BTS를 이렇게 잘 아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BTS가 참 자랑스럽고 재밌으니까 저도 이렇게 매년 BTS의 동향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BTS의 성공 요인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우리 이거 대표가 방시혁 대표인데 이 대표의 소프트 리더십. 그러니까 BTS가 성장한 데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BTS 멤버들이 할 때 자율성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작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고 했기 때문에 자유 속에서 BTS의 창의력, 또 7명이 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된 겁니다.
또 이게 리더 RM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7명 중에서 이제 리더 RM인데 RM은 정말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작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BTS 이게 작사를 보면 야 정말 이게 시인이다는 생각하는데 이 RM이 만약에 가수가 되지 않았으면은 시인이 됐을 거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시적인 감각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7명이 함께 움직인다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팀원들의 뛰어난 팀워크 이게 바로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협업, 융합이 중요한 시대에 BTS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노래했다는 거죠.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젊은 사람에서 고민 또 입시의 고민 여러 당에서 하니까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가사를 보면은 뭐 계속 걸어 멈추기엔 우린 아직 너무 어려 뭐 멈춰서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데 달릴 필요 없어 항상 위로를 주고 같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맛보고 고개 숙여도 돼. 우린 아직 젊고 어려 걱정 붙들어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그 가사가 굉장히 이렇게 젊은 사람에 다가오고 이 가사가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도 다가오기 때문에 BTS에서 이렇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팬클럽의 아미 사랑 관심. 여러분 생각해 BTS 어떻게 그 우리말로 노래하는데 한글 노래하는데 이거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을까? 이 아미들이 이렇게 새로 노래가 나오면은 이걸 다 번역을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은 정말 이렇게 BTS의 진정성 이런 걸 보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정말 BTS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BTS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TS는 또 인터넷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BTS가 이게 SNS에 되게 이렇게 스타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것 알리고 그러지만은 BTS 사소한 것도 다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미와 함께 간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와 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TS가 7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팀으로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열광시키는 게 바로 이 소위 십자형 인재로서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여기에 영성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감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이게 기술과 인문학의 갈림길, 바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요즘 뭐 참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구글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계속해서 뭐 저 책에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함께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협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느냐.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yes and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 의견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해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 예를 들면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랬을 때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왜 저런 생각했을까 해보면서 쭉 의견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깊은 뜻을 공감하면서 이제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한 사회가 됐다 해서 이런 앞서가는 기업들이 전부 이렇게 이 결국은 창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하나의 인재상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 인간관계와 인재상 이렇게 볼 때 인간관계는 역시 옛부터 내려온 이런 아주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이런 자세.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으면 이거는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남을 이렇게 대접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을 때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관계는 정말 저는 이걸 건자열 원자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자 가까우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뜻인데 이 정말 인간관계 기본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형 인재로 나가면은 십자형 인재는 뭐였습니까? T자형 인재, 전문성과 다양성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영성, 감성을 가미해가지고 십자형 인재가 되면은 저는 이게 십자형 인재가 돼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좀 엄청난 파고를 잘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T자형 인재를 넘어서 십자형 인재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